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자,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제는 해야겠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시장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일단 급락. 지금 3시에요. 딱 3시인데 반전의 기미는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1월 달은 트럼프 수혜 제대로 입었죠. 사실 1월 달에 트럼프 수혜를 제대로 입었어요. 근데 2월 들어서는 트럼프 리스크로 시작을 하네. 오늘이 2월 첫 거래일인데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수 상황들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가 많이 그래도 이 뭐랄까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전 카카오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보면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시총 상위주들 지금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피로 보면 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뭔가요?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은 수출이에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지요. 지금 관련 기사들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갈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미국 내에서도 이거 진짜 자해 조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시작된 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지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얘네들 지금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FTA 협정을 맺으면서 하나의 경제 체제로 묶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맞불러 버리면 보복 관세를 그냥 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이 일어나면 승자 없는 싸움이 됩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관세 올리면 그거 피해 누가 봐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국에 수입하는 그 물건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국 물건을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죠. 뭐 이거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자면, 우리가 특히나 지금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멕시코에 진출한 나라 중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투자한 금액이 두 번째로 큽니다. 1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525개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둘째로 많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다. 작년 1월에서 9월까지의 한국의 이 멕시코 투자액이 12억 7천만 달러랍니다. 1조 한 7,600억? 국가별 대외 투자 순위에서 8위라고 하네요. 중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멕시코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하면 북미 지역으로 가기에도, 남미로 가기에도, 또 유럽으로 가기에도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의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이제 수출 전진 기지로서 쓴 건데,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 자체에 이제 관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정말 싹 다 망할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큰 금액이긴 해도요. 이 1조 7천억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금액이 사실 그렇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크죠. 투자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 수 없다면 더 큰 문제니까 제품이 이제 관세가 붙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까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 본토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금액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해서 2차전지 기업들부터 해서 현대차도 이제 미국 현지 생산법이 만들었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어를 한 이런 부분들도 부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이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관세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관세 전쟁 시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강달러,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도미노 현상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세를 올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이 우려감이 생기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낮추지 않고 고금리 환경이 다시 유지가 되면 달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1% 넘게 지금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아까 1471원까지 봤는데 오늘 외국인 매물 폭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출범이 한 13일? 1월 20일 날 이제 출범했으니까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1월 달까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도 집권 초기잖아요. 이 집권 초기에는 원래 자신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책 수행 능력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그 전에 관세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았더니 이제 관세가 아닌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초반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다 하고 나니까 2주 뒤 지금 요 주말에 관세 얘기 자신의 정책이었던 주요 정책이었던 관세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2월 달은 트럼프 리스크로 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장 마감 저는 밑꼬리가 좀 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달리고 있어요. 실제로 달리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살짝 좀 문제네요. 달리고는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러니까 지금 마냥 불편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려감에 막 휩싸여서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전장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뭐냐면 일단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일단 뭐 미사일을 쏘든 뭐 하든 하고 시작하잖아. 그럼 일단 폭격당한 부분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이 피해가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끊고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수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지수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저는 지수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필살기 방송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예상 밴드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지만 저는 딱 잘라 냉정하게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시총 비중이 13%, 하이닉스가 6%, 얘네 둘이 합치면 20%예요. 이 두 개가 없다면, 이 두 개를 치운다면,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수출 의존, 이건 뭐 관세 전쟁 시작된 이후 문제니까
지난주 필살기 방송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면 우리 증시는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수가 어떻게 오를까요? 코스피 예상 밴드를 3,000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8만원 간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상승 모멘텀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할 텐데, 그때, 그러니까 뭐 연말이나 뭐 이렇게 되면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올 수 있어도 전 적어도 어떠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없이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주식 하면 안 되는 거야가 아니죠. 우리나라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비중이 큰 것뿐이지. 얘 말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피지컬 AI,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제는 피지컬 AI라고 좀 통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이죠.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AI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움직이고 나면 뭐가 움직인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여러분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 장 마감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정 시세라고 본다면 셀바스 AI 지금 오늘 이 정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전에도 계속 얘기 드렸죠. 원래 셀바스 AI는 저희 VIP 방에서 계속 매매를 하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고 원래 이제 셀바스 AI였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폴라리스 AI를, 그러니까 의료용 AI예요. 셀바스는 요즘 저는 이제 폴라리스 AI를 좀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몰려서 이 신용 비율이 좀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호가가 굉장히 두꺼워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상승을 한번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갑니다. 이거 전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예요. AI 소프트웨어가 AI 챗봇을 만드는 기업들부터 해서, 챗봇 그냥 아시죠? 우리가 채팅으로 치면 대답을 해주는 시스템. 이게 지금 은행 어플 보시면 다 챗봇이 있을 거고, 대부분의 어플들의 이 챗봇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고객센터 대응을 이걸로 많이 하죠. 고객센터 대응을 챗봇으로 많이 하는데, 자, 이 챗봇들 딥시크가 나와서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그냥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 연휴 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 연휴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부정적인 얘기만 부각하면서 망했네 하는 이런 부정론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걸 사야지 하면서 막 무작정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그럼 상승하면 상승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락하면 하락 이유를 생각해봐야 돼요. 딥시크가 나와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박살이 났어. 왜? 그 왜를 생각하고 나면 그럼 이게 AI가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AI 시장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이 일시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시장이 다 타격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온디바이스 AI는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저사양 반도체를 가지고 이 V3라는 이 생성형 AI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저사양 반도체니까 온디바이스 내 AI 기기에 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딥시크로 인해서 생성형 언어 모델 자체를 그냥 온디바이스로 AI 기기에, 디지털 기기에 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주들,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저사양이잖아. 설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춘 반도체를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특히 파운드리가 아닌 팹리스 설계 기업들은 이걸 기회로 더욱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엔비디아랑 꽃 한 송이가 폈다면 지금 이제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고 화려하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꽃밭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AI는 아직 산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덜 컸어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오늘 카카오가 보여주죠.
카카오가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SK 하이닉스와 와우 파이버 프로도 오르네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수출주예요, 다. 다 수출주잖아.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전부 수출 기업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의 국가니까. 그렇다면 관세 문제로 얘네들이 직격탄 맞아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그럼 누가 받아줘야 되냐면 AI입니다. 여러분 AI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AI인데 아니죠.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AI냐 소프트웨어 물리적이지 않은 AI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관세는요 물리적 상품에 부과가 됩니다. 상품 만약 이 AI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이 형체가 있는 거죠. 이 물리적인 건 무조건 관세가 붙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어플이야. 이거는 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회피해 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음악, 뭐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컨텐츠. 이런 컨텐츠들은 관세가 붙질 않습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IP 산업은 비물리적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따라서 뭐 결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엔터주들도 역시 좋아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가 오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 부분 그대로 이제 적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의 대부죠. 샘 올트먼과 이제 카카오가 만났대요. 오늘 방한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방한하는 건 일정은 몰랐어. 근데 카카오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얘기를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이런 대형주를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추천이 아니라 사셔도 됩니다. 자금 있으시면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대신에 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스몰캡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죠. 지금 셀바스 AI가 더 빠른데 자존심이 상하네. 포라리스 AI가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왜냐면 사무적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AI를 폴라리스 AI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성이 있는데 셀바스 AI가 더 빨리 가네요. 자, 카카오가 지난해 이제 좀 늦게 뒤늦게 했죠. 이건 조금 놀라운 거예요. 원래 샘 올트먼이 방안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AI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래. 그 네이버랑 먼저 붙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네이버가 먼저 생성형 AI 클로바 X를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카카오보다 1년 앞서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바 X로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로 생각했는데 카카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작년에 너무 타겟이 돼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냥 아주 법정 싸움만 하느라 사업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뭐랄까 네이버에 가려진 느낌이 좀 있지만 카카오라는 이름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카카오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얘기가 있죠. 이 정도로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카카오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샘 올트먼은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픈 AI 모델을 카카오 자사 이 카나나라는 카카오의 AI 생성형 AI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못 쓰겠어요. 나 하이버 클로바 X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챗 GPT랑 하이퍼 클로바 X랑 비교하잖아요. 와 질문 대답에 대한 답변 수준이 엄청납니다. 딥시크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훨씬 더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게 딥시크. 그 챗 GPT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요걸로 보고서 그냥 따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쓰는데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오픈 AI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시장에 우리 시장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기업도 생성형 AI를 하는구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 마감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밑꼬리를 얼마나 형성했느냐 밀리면서 끝났네요.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장을 보면서 이제 실시간 원래 지수 중계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안 해드렸는데 여기 이게 세 칸 분봉 이거 눌렸네. 요건 이제 코스닥 지수고 700은 지켰어요, 그죠? 700은 그래도 오늘 간신히 좀 지키면서 심리적 방어선은 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이제 쭉 끌고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2450선 지켰고, 이번에 제가 아마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를 2390에서 2560을 얘기했을 거예요. 2560, 2590, 2590에서 2360을 바닥으로 얘기했었을 겁니다. 하여튼 2300에서 2600 사이에요. 원래 뭐 코스피 예상 밴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상반기 정도 동안을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다. 대신에 여기 지금 최근에 형성된 바닥 이걸 깨진 않을 것이다. 왜냐? 여러분 우리 시장 바닥이에요. 지금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그 얘기했죠. 환율이 지금 1,500원 넘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다 박살 났겠죠. 근데 1,500원이라는 환율에 왜 주가가 박살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500원 주고 주식을 사는 것보단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샀던 삼성전자 주식인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살 수 있잖아. 그럼 외국인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런데 1,500원에 한 주 살 수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1,500원에 두 주를 살 수 있어. 주가가 망가져서. 그러면 사겠죠. 예전에 1,000원이었지만 지금 750원이 된 거니까 이해가 아주 쉽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주가가 그 환율이 오른 것 이상으로 빠져버리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득이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아무리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다시 51,000원 됐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19만원 됐죠. 하이닉스 제 매수가 얼마 항상 얘기 드리지? 17만원 얘기 드립니다. 이거 이하로 내려오면요 매수에 다시 붙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싸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예전엔 1,000원에 삼성전자 한 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사야 되는 환율이야.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1,500원에 두 주를 살 수 있어. 그러면 1,000원에 한 주 사던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750원에 한 주가 되는 거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어디서 노리는 거냐면 안 좋은 상황에서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2300포인트를 위협한다면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권 시장이라는 게 2360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면 저가 매수에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야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올라가야만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상승이에요. 어떻게 되겠어? 2360까지 지금의 위기로 인해서 깨진다면 여기서는 진짜 공격적으로 공략해야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2500까지 올라도 10% 이상의 지수 상승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필살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지수 바닥권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락해 봤자예요. 하락해 봤자 거기서 매수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구독해주고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조금은 공격적인 자세를 갖되 우리는 어떠한 큰 집단 세력이 아니잖아요.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다. 게릴라전. 치고 빠지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금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그렇게 뭐 풍부한 슈퍼개미라면 뭐 달라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면 무슨 전략을 써야 되냐면 오전장에도 제가 카카오라이브 방송하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은 평소에 100만원에 매수해서 100만원어치 매수해서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했다면 지금은 50만원어치 사서 마이너스 5%의 손절이 아니고 거기서 나머지 50만원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가야 돼. 지수 포인트 보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서 평소에 이제 100만원 사서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싹 다 지우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평소에 2,500포인트에서 뭐 100만 원을 평소에는 매수했다면 지금은 요 2,500포인트에서 반만 사는 거예요. 반만 사고 이제 평소에 2,500포인트 매수해서 마이너스 5% 손절했다면 여기서 손절이 나갔다면 지금은 손절이 아니고 여기서 나머지 절반을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가를 다시 잡으시라는 겁니다. 왜냐? 왜 이게 되느냐? 지금 시장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손절 나가던 가격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금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애시당초 매수할 때 사이즈 볼륨을 줄여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했을 때 충분히 대응 전략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VIP방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쪼르륵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장이 하락했으니까 종목들도 많이 빠졌겠죠. 근데 빠지기만 하진 않아요. 올라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 매도하고 하락한 다른 종목 이제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전 지금 계속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2022년부터 시작된 지금 3년짜리의 장기 하락 추세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장 항상 상승했다가 하반기 되면 다 꺾이죠. 그리고 폭락장이 연말쯤 돼서 항상 나왔어요. 재작년, 작년 다 그랬죠. 이제는 이거 좀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해야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결코 두려워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두려운 게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너무나도 진행이 됐어요. 너무 진행됐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장기 하락 추세대를 우리가 견뎠다면 이제 겁날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림으로 크게 보자면 하락 1파가 나왔고 반등장이 하락 과정에서의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 2파가 진행 중이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상승 3파 하락 2파입니다. 지금 하락 2파동째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이제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탈하면 좀 난리가 나겠죠. 여기 이탈하면 난리가 나는 그 순간에 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의 새로운 전략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 요 선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요 하락 추세대를 만약에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여기서 상승 흐름 나와서 26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주변 경제 여건들도 바뀌게 될 겁니다. 최소한 금리나 2번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흐름에선 우리가 단기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쳐주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기 하락 추세 때, 이 장기 하락 추세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 끝나가고 이게 종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붙는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먹을까요? 견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듣고 계신가요? 지금 한 150여 분 이상? 몇 분 듣고 계신 거야? 그게 많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장 마감 때 하는 거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송들에 참여를 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장기 하락 추세 때가 끝났을 때 나오는 그 달콤한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겁니다. 견딘 사람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미증시 투자하는 사람 뭐 다를 것 같아요? S&P 500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얘기 드렸죠. S&P 500이 통계적으로 3년, 아무리 길어봐야 3년 하락을 한대요. 가장 많이 하락을 해도 3년간 하락하다가 그 다음엔 반드시 큰 반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S&P 500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아무리 불황이 와도 3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S&P 500에 투자했을 때 내가 3년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S&P 500에만 투자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월급처럼 쓰면서 사는 거죠. 파이어족, 불로소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3년 정도는 내가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산이든 재산이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P 500에 투자하는 이유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3년 이상의 장기 불황은 없다라는 거지. 그 3년 이상의 장기 불황이 없다. 그래서 S&P 500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한 미국장이랑은 우리 시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이 장기 불황의 끄트머리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방송들, 이런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 지수 자체는 일단 코스피 지수는 2.5%, 코스피 지수가 2.52% 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래도 많이 반등했습니다. 아까 3.6이었잖아요. 지금은 3.36입니다. 많이 반등했네요. 이 정도면 밑골이 아주 잘 단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그 가격대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가능성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면 이제 적어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이 긍정적인 멘트를 다들 하잖아요. 지난주 필살기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 이번 주에는 활발한 장세 예상이 된다. 근데 오늘 활발하게 빠지는 장세였죠. 아주 활발하게 빠지는 장세였는데 좀 이게 분위기 반전되면서 그리고 활발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의 하락은 미국 영향이잖아요. 미국발 영향이에요. 대외 변수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미증시 자체도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마감할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분봉으로 볼까요? 오전장 상승 나왔잖아요. 왜 상승이 나왔나? 네, 여기 써놨죠? 오전 초반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나왔어요. 선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흐름을 보였어. 근데 갑자기 원래 이 관세가 언론에서 3월 1일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발끈했죠. 왜냐? 지금 트럼프가 집권한 지 2주 됐는데 자신의 정책을 계속 미루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바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2월 1일부터 관세 매긴다 했습니다. 참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폭포수잖아요. 우리 시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미증시도 움직이면 똑같아. 사람이 매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심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졌고요. 이 흐름을 보면서 근데 미 증시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뭐라고 내리냐면 과도한 투매다. 정말 과도한 투매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서 월가 전문가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과도한 투매다. 비이성적인 매도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이 장 초반부터 하락을 받은 이유는 이런 현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이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하락으로 출발한 건데, 5호장까지 낙폭이 확대되다가 이제 밑꼬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기대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증시와는 좀 반대되는 그림이죠. 조금은 다른 그림이잖아요. 반대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미증시는 상승하다 폭포수, 우리는 아침부터 쭉 내려오다가 약간 반등,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간 원래는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 반등 자체도 좀 선행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이슈 살펴보게 되면 미국 1월 ISM 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고,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다행인 거는 중국이 춘절로 휴장 기간인데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중국 춘절 휴장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관심 섹터는 어쩔 수 없어요. AI 관련주, 그러니까 저는 하이 테크놀로지 쪽 관련주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한켠으로 이제 조선주, 조선 LNG 관련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미증시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고 지금 증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때랑은 달라요. 바이든 때랑은 다르게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산업의 움직임 변화들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주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이 굴뚝 산업, 전통의 제조업, 원래 트럼프가 여격이 강하지만 지금 전통의 제조업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에는 증시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죠. 근데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주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딥시크의 등장은 절대로 AI의 악재가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이 딥시크의 등장은 AI 산업의 발전, 개화를 이제 재작년으로 봐야겠죠. 재작년에 AI 시대가 개화를 했다면 이제는 그 꽃씨가 널리 퍼지는 순간인데 그 꿀벌의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딥시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시크가 소프트웨어로도 승부가 가능해! 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자면 이거는 참고로만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해봤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요. 지금처럼 관세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중국과 무역 그 알력 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을 견제했어. 이게 트럼프 1기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방국들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냥 막 난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이러다가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어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적당히 해야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야. 적당히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을 폈을 때 특히 뭐 이번에는 중국이랑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지금 중국만 겨냥해서 관세 정책을 했으면 오늘 히터류 관련주들 그냥 점상 갔을 거예요. 오늘 그냥 단순한 상승을 보였죠. 단순한 상승은 아니고 20% 이상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정책, 이 관세 고관세 정책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왜냐하면 중국 거를 쓸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히토류를 관리하거나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테마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관찰만 좀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번 타임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종목 하나 보게 되면 우리 큐렉소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잘 나가고 있잖아. 잘 나가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위치였고 오늘도 좋았는데 문제는 큐렉소가 호가가 얇아요.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사실 그렇게 로봇주 치고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FDA 승인 지금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의료용 AI나 의료용 로봇 관련주 우리 지금 진짜 잘 봐야 돼요. 물론 이것도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을 수 있지만 애초에 없던 상품이기 때문에 신제품이잖아요. 신기술이고 관세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물건이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는 관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조건 매출 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큐렉소의 이 AI 이 의료용 로봇 이게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주가적 모멘텀이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단기 과열 종목 예고까지 뭐 들어가고 뭐 하여튼 단기 과열 들어가는 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건데 사실 처음에 손절가 9,200원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손절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제가 딱 별도의 사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별도의 사인을 안 드린 이유가 왜냐면 오늘 신규 회원분들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같은 가격에 9,950원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잘못 보냈더라고요. 문자를 10,000원에서 9,000원 3% 비중 매수라고 썼는데
10,000원에서 9,000원 너무 크고 손절가 9,200원인데 9,000원까지 매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내드린 게 9,950원 매수입니다. 원래는. 근데 일단은 손절가 이탈했는데 손절을 하신 분들은 지금 재매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일 또는 하루 이틀 정도를 보면서 추가 매수 가격을 잡을 겁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안 하게 된다면 손절 나간 분들은 가격 올라올 때 재매수하면서 따라 붙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주가적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이 워낙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큐레소 같은 종목들 의료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실적 증가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져요. 실적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피지컬 AI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지만 이 로봇 상승에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매수 사인이라든지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요 종목은 오늘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 지금 시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 지금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요 부분, 이 마지막 부분만 이 시황에서는 간략하게 마무리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안 했다면 바보죠.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정말 바본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었을 텐데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당선되기 이전부터 미국에 투자해온 기업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525개사라고 하는데 많이 있지만 투자금 자체가 미국 현재 투자한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 건립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관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장이 놀라서 매물이 쏟아진 거고 지금 전방 산업군의 대형주들 충격이 큰 것뿐입니다. 이 당분간 지수 자체는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 아까 설명드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개별 종목 이슈 집중하면서 단기 대응 전략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대장주는 카카오가 됐어요. 왜냐하면 샘 올트먼이 카카오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보고 그 뒤에 이제 최근에 오르던 종목들 있잖아요. AI 테크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는 원래는 엔비디아입니다. 왜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5천조였죠. 사업비가 5천조 맞을 겁니다. 500조는 아니잖아. 5천조 규모의 사업을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건데 얼마야 스타게이트 사업비? 이런 거 나오면 가끔 숫자 하나가 틀리고 이런 이 궁금할 때 참을 수가 없어. 자, 5천조가 아니고 5천억 달러였군요. 700조. 왜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시총 날라간 게 860조여서 그거보단 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거 봐. 찾아본 게 다행이지.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최대 수혜는 원래 엔비디아예요. 왜냐면 이거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 사업에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인데 엔비디아 주가는 안 올랐어요. 오히려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AI 테크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오른 종목들이 뭐였냐면 한싹,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전부터도 이미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한싹이었는데 상승 동력이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불붙은 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입니다. 한싹, 센지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 역시 잘 봐야 되고요. 지금은 뭐냐면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에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 한 번 더 이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지금은 뭘로 또 연결이 되냐면 딥시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히려 떴는데 하드웨어 말고 피지컬 AI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떴는데 딥시크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펌핑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센즈랩, 모니터랩, 한싸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지금은 딥시크 효과로 인해서 뭐가 가고 있냐면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양봉이 나왔어야 다른 종목들 끌고 왔을 텐데 지금 대장은 솔트룩스예요. 근데 원래 대장이 누구냐면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 본 종목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장장 한 10여 개월 정도 우리가 매매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인데 원래 대장주죠. 지금은 제가 이제 AI자가 아예 붙어버린 폴라리스 AI를 지금 뭐 VIP방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매매를 했어요. 이것도 있고 셀바스 AI도 원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트 소프트 역시 대장주급 종목이고요. 원래 가장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SB소프트입니다. 그래서 SB소프트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급락 이후에 여기서 안타까운 급락을 맞았죠. 우리도 여기서 마지막 물량 안 팔려가지고 내려오는 거 추가 매수했는데도 더 내려와서 물린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단가 낮추려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 상승은 나오게 되면요 12,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데 지금부터 20% 정도입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MS 한국 라이센스 총판이에요. 그래서 MS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MS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P소프트는 상승을 하고 있죠. MS는 오픈 AI 초기 투자 기업으로서 AI 지금 입김이 가장 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내라 그러면 내야지. 그 대신에 우리도 관세로 뭐 보복을 하거나 조선주들 러브콜 보냈는데 선박 안 만들어줘? 그래 버리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조선업 현황이 정말 안 좋아요. 미국 제조업이 거의 완전 붕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제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비용 그리고 가장 큰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이에요. 그 조선업이 20년 장기 불황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함선을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함선을 지금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만들면 돼.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맡기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맡기면 더 적은 비용에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세가 너무 높은 니들 빈정상에서 배를 안 만들어 주겠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왜냐면 2027년까지 일단 우리나라 조선소 조선업계에 이 일감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관세로 빈정상하면 협상 카드로 정말 이 전쟁이잖아요. 관세 자체도 이건 지금 전쟁인 거야. 그럼 우리가 한 방 먹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관세 영향에 또 이게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과의 문제, 관세 문제인데 이 또 조선주, 선박 발주나 이런 걸로 인한 것, 물리적인 거니까 관세가 발생하겠죠. 근데 워낙에 객단가가 큰 게 이제 선박이기 때문에 선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차량 한 대 파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 관세 부분도 이 선박들은 좀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이 관세는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슈퍼사이클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섹터 테마가 될 수 있다. 테마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한 섹터 분야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 성장주들을 보더라도 보면서 조선 LNG 관련주들도 함께 관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상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본다면 지금 아무리 오늘 시장이 무너졌어도 매매할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시장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200여 분 넘게 들어와서 보고 계신데 사실 채팅 올리시면서 인사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채팅을 아무도 채팅을 안 올리고 계시네. 익숙하지 않죠? 어떤 시간대가 좋고 어떻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시간대를 지금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연달아서 하는 게 더 좋은가, 그리고 장중에 연달아 하는 게 좋은가, 다 시험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작업들은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양질의 그리고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 오늘 급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회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분명히 우리 VIP방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상승으로 끝난 종목들 있습니다. 수익권인 종목들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요 시장 흐름을 잘 활용을 하면서 2월 시장 짧게 보자고요. 2025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연말까지 크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 매매 전략은 이렇게 짧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대응을 해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매매들을 해주면서 2월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금으로 모아가면서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고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고 2월 시작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첫 끝발이 먼 끝발이란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남은 2월달은 오히려 복구가 되는, 그러니까 하락했다 올라가는 것도 상승이라 그랬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달이 되길 한번 바라보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수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튜브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길게 제가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